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골다공증이 있으세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아주 특징적으로 골다공증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몸에서 염증이 진행되면 우리 몸의 뼈에서도 염증이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약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스테로이드도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골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관리할 때 미네랄하고 콜라겐을 쓰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왜 쓰냐면, 그러니까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에 관련된 제제들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절이 손상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관절의 손상이 어디를 받냐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 힘줄이 있어요. 그 활막이라고 하는 힘줄에 염증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콜라겐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강을 해줘야 돼요. 점점 얇아지다 보면 끊어지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통증이 계속 진행되고, 또 활막에서 염증이 끝나지가 않죠. 안으로 침범하면 뼈까지 침범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복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하고, 그리고 콜라겐을 같이 쓰는데, 콜라겐과 보통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제들이 많아요. 우리 몸의 구성도를 봐도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같이 붙어 있는 구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제가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는데, 관절강 속에 들어있는 활액이라고 하는 물이 차져 있는데 거기에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관절간 주사라고 관절을 좀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주사 같은 거에도 히알루론산 들어가고, 우리가 얼굴에 뭐 필러 넣는다고 하는 것도 히알루론산이고, 눈물에 인공 눈물 넣잖아요. 그것도 주로 히알루론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수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히알루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옆에는 콜라겐 조직, 말랑말랑한 조직 있죠. 그런 세포의 말랑말랑한 조직은 또 콜라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분들한테 그래서 같이 씁니다. 이 손상된 부위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또 하는 일이 또 있죠. 골의 그 뼈 속에 들어가면 골밀도를 올려주는데,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 칼슘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뼈 속을 들여다보면요,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칼슘과 칼슘을 연결해주는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콜라겐 조직이라고 해서 단백질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콜라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만 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시멘트를 다 연결을 하고, 또 뭔가 조직에서 돌로 짓는다 하더라도 돌과 돌 사이에 있는 연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콜라겐은 그런 연결 구조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관리하다 보면 골다공증은 그냥 덤으로 같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저한테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수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처음 보내주셨던 메시지를 보면은 어느 날 왼쪽 무릎이 붓고 무거워서 진단을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약을 먹는데, 약을 줄이는 과정에 한 4개월 전부터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이제 약을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썼다가 나중에 좀 줄이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계속 그렇게 면역을 지는 스테로이드를 고함량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제 심해지기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약을 증량해서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약을 또 바꾸어 먹고, 그런 지가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을 보니까 세리콕스라고 우리가 소염 진통제 계통인데요. 주로 이제 콕스2라고 하는 건데,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 진통제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로는 소론도 드시고 계셨고, 뭐 항류마티스 제제 하고, 또 여기에 이제는 염증 수치가 늘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서 관절 초음파를 했더니
물이 아니고 염증 덩어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필이라는 약재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조필이는 또 많이 드시는 약재예요. 항류마티스 제제인데 또 드시는 분들은 이 이제 약품명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제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메가3하고 미네랄만 좀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드렸는데 조금 드시고 그래도 약간 느낌이 좋으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관리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좀 이분 같은 경우에 좀 경제적으로 아주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양만큼은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검사를 하셨을 때 ESR이 56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CRP가 0.93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집중 관리하시고 나서 ESR이 27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CRP가 0.2, 엄청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ESR 같은 경우는 반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CRP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1 수준 아래로 거의 5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요 정도 떨어졌지만 병원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모르니까 약을 줄여주진 않으셨는데 3개월 정도 후에 병원을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증상이 여기저기 조금 부종도 많이 가라앉으시고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병원에서 조피린을 2알에서 1알로 줄여주셨고, 서로 또 스테로이드를 1알에서 반티로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여주셔서 약을 줄이고 또 이게 진행을 하셨는데도 그전처럼 그렇게 부종이 생기지가 않고 너무너무 생활이 좀 편해지시고 좋아지셨다, 또 이런 메시지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약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약이 줄어들었을 때 이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물론 약을 줄이고도 수치도 너무나 좋아지면 좋겠지만 약을 줄인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성과인데, 4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하셨는데 ESR이 26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56에서 26으로 떨어진 건데 두 번째 검사한 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CRP가 0.2에서 0.13으로 뭐 반절은 아니지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일이다. 그리고 환자분도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께서 스스로 또 약을 줄인 김에 세리콕스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도 그냥 빼시고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골밀도를 검사를 하셨는데 그냥 저한테는 정상 범위래요 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골밀도가 좋아져서 많이 즐거워하셨고, 또 7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는 조피린 스테로이드를 모두 다 끊고 이제는 MTX만 3알씩 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또 궁금했죠. 또 검사가 한 2개월 정도 후에 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이제 9개월 정도 관리하셨습니다. ESR이 21로 떨어지고 CRP가 0.04. CRP는 거의 정상 범위에 왔고요. ESR은 보통 정상 범위를 20까지를 보거든요. 21이 나왔는데 물론 경계는 넘어갔지만 실제로 정말로 너무 좋아졌다 그러는 거는 거의 10 안쪽으로는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1 정도 나왔지만 아주 적극적인 관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다른 분들보다 한 3분의 2 지점 정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선 골밀도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 약도 거의 많이 줄이고 MTX 3알로 지금 유지하시면서 ESR 21, CRP 0.04, 그러니까 ESR 56에서 21로 약물 줄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늘 기분 좋은 마음에서
제가 기분 좋게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제가 사실 욕심껏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MTX도 빨리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하신다. 그리고 다리에 생긴 그런 부종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별 걱정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제는 뭐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채식 위주로만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이 뼈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이런 것도 골고루 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훈훈하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토피는 피부 자체에서 눈에 보여지는 거라서 남들도 환자구나라고 알지만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가족분들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관절이 좀 변형이 와서 하지만 통증을 대신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너무 아픈데 주변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통증이 생겨도 계속 신경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류마티스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약물 때문에 생기는 위장장애 때문에 생기는 또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약은 제가 위장약은 다 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위장약이며 뭐 여러 가지가 더 약제가 류마티스 관련 약제가 아닌 약제들이 또 여기에 또 이만큼 있어요. 뭐 처방전이 거의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빼고 드시면서 또 좋은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은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이런 고충을 환자분들 스스로만 아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몰라서 서운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영양소 관리로 이렇게 우리가 거의 난치질환, 거의 불치병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질환들을 얼마든지 개선하고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또 병원 약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 그 약제만 믿는다고 제가 건강해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내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또 방법을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